당 참여를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몇 시쯤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100% 참여하는 걸로 지금 결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80만 당원들 가운데서 어느 정도가 됐건 24시간 동안 그 목요일 날 아침 6시부터 그 다음 날 5시 59분까지 하는 거죠. 그렇게 24시간 동안 돌려서 모든 걸 결정해서 나오는데 빠르면 20분이면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왔던 그렇겠지. 게 비례대표 경선 후보를 뽑았을 때 15분 만에 나오더만. 네, 15분 만에 나오는데 정리해서 갖고 나오는데 20분 정도 내일 걸렸던 새벽에 거죠. 끝난다고 하네요. 야, 네. SBS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비례연합 참여해도 총선까지 갈 길 멀다. 비례연합은 된다고 생각하나 봐. 이제. 그러니까 스탠스를 조정하기 시작했어 지금. 자, SBS. 그래서요. 이게 지금 이쪽 이를테면 뭐 우리 민주당 계열의 각 방송들이 이제 뭐 열린민주당이라든지 시민을 위하여라든지 이 정치개혁연대라든지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박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일단 오늘 여론조사가 기가 막히게 나왔죠. 나온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보여주세요 예, 한번. 잠깐만요. 이 비례연합 정당이 출범하지 않을 경우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시민을 위하여고 정치개혁연대가 통합을 하고 열린민주당이 남아 있을 경우에요. 그러니까 빈 그릇 플랫폼 정당이 그렇죠. 생길 경우죠. 시민을 위하고 열린민주당하고 정치개혁연합 통합정당이 한꺼번에 했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1번 보여주세요. 1번 여기 있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그러니까 비례를 안 만들었을 경우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되게 되면 비례를 안 만들고 그냥 민주당 비례를 찍어버리겠다 이런 그렇죠. 거고. 36%가 더불어민주당을 가져가지만 석수는 7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다음에 미래한국당은 아마 이 32.8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총 1000명 샘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여론조사도 아니고요. 정의당이 지금 이거 보세요. 7.8로 쪼그라들었어. 보세요. 그다음에 원래는 15에서 16 나온다 그랬는데. 자 2번 한번 가겠습니다. 2번. 국민의당이 5.1%야. 지금 이랬을 때 지금 민주당이 시민을 위하여 정치개혁연합 등과 참여를 해서 정의당은 빼고 참여했을 때 30.0이 나오고요. 예. 미래한국당은 비슷해요. 30.4 비슷하죠. 비슷하고. 확장성이 없어요, 저기는. 다음에 열린민주당 정봉주 손혜원 열린민주당이 8.3. 그러니까 합쳐놓은 게 원래 32.8밖에 안 되던 게 38% 이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둘이 뛰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러면. 그럼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어.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은 손혜원 정봉주의 어떤 그 개혁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억하는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런데 같고. 이 상황일 때 뭐가 차이가 나냐면 네. 정의당의 의석수가 더 줄어들어요. 음. 오히려 정의당이 지금 한 1% 가까이 더 받은 것 같잖아요. 맨 뒷장에 있어. 한번. 예, 그거 그건 보는 착시인데 사이에요. 실제로는 저게 어떻게 되냐면 분배를 할 때 제일 많이 그 비례를 얻었지만 의석이 제일 적은 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나눠 가지게 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더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 여론조사 보고 생각이 확 바뀐 게 어떻게 알릴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되게 고민스러웠는데 그게 아니야.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알고 거예요. 있어요. 자 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다 합쳤을 경우에 민주당이 39.6 야,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시민을 위하여 정치개혁 다 합쳤을 경우에 39.6이고 미래한국당은 31.4 거의 변함이 없잖아요. 여기는. 근데 정의당도 뭐 처음에 7.8 그다음에 8.3 그다음에 7.7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당 자체는 지금 현재 지지율 이상을 거의 먹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정의당이 얼마나 오판을 했는지가 바로 나오는. 저기요. 예. 지금 39.6%가 실제로 진짜 나온다면 예. 그러면 저 당이 저 단일 여권 비례정당이 30석 가까이를 가져갑니다. 내 말이. 최소 28에서 30석이에요. 요거는 있잖아요. 하나를 더 보셔야 될 게 이건 투표에 참가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어쨌건 지금 열린민주당하고 따로 가든 열린민주당을 다 합쳐서 가든 간에 제가 봤을 때 총 합은 크게 달라질 게 없고 그러니까 의석은 똑같이 가져가니까 총 가져온 의석합은 거의 다를 게 없은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정의당의 패착이라고 봐요. 7.8, 8.3, 7.7 이 고정될 확률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다면 한 6석 가져가는 거예요. 전 최선을 다해서 저 비율을 그러니까 더 낮추기 지역구랑 위해서 합해서 노력하고 6석 정도 있습니다. 가져가는 거예요. 5%대로 어떻게 좀 줄여서 근데 여기서 정리를 경계할 하지 게 하나가 않을까. 있어요. 여론조사를 보면 더 이상 좌고변할 필요가 없는 거고 경계할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민주당 지역구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깰 것인지에 대한 문제. 근데 그건 고정관념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유가 비례대표를 하는 이유가 저희가 의석수를 더 갖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소수 정당에 가는 몫을 주면서 올바르게 정확히 따지면 이게 반대라는 게 아니라 미래한국당이 의석을 20석이나 가져가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나온 방법입니다. 맞아요. 그것 때문에 나온 건데 그건 다른 어떤 것보다 미래한국당을 막으려는 목적이 먼저인 것이지 다른 게 목적이 없어요. 지금 SBS 보도를 보면은 얘네들이 뭘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뭐냐? 지들끼리 싸우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셋이 합하더라도 갈 길은 멀다. 왜? 민주당이 맨 뒤로 빠진다고 해도 나머지 당들끼리 싸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예. 얘기를 하거든요. 예. 지금 민주당이 맨 뒷번 달라 우리 7명 이상 안 내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이 들어갔다고 말이 퍼져나간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 민주당이 먼저 내가 큰형이니까 희생 다 할게. 너희들 다 태울게.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지금은 지금 보수한테는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비운 걸 실제 의석으로 내고 그 예. 한 석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원래 선거법 목적에 대해서 집어넣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여기서 걱정되는 게 정의당의 태도 변화. 제가 지난주 여기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정의당의 국민을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참여할 겁니다라고 목 놓아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녁 때 다시 한번 논평이 났죠. 절대 안 한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외치면서 심상정 대표 이런 리더십 안 됩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심상정 리더십이 맞았다면 이게 원래 나오던 대로 그러니까 15%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노회찬 대표 돌아가셨을 때만큼인데 지금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내부 스스로 이게 함께했던 동지에 대해서 마지막 위로를 드리는 쪽이라면 스스로가 어떤 위치인지 거울을 좀 보셔야 됩니다. 2010년도랑 똑같은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2010년도에 경기도지사 출마를 했었을 때 끝까지 유시민하고 싸웠죠. 그리고 유시민하고 정말 그야말로 사실상 피 튀기는 혈투를 했어요. 서로 누가 단일화를 해야 되냐, 왜 나보고 그냥 그만두라고 하느냐, 이런 짓 하지 말아라. 거대 야당이 말이야, 소수 정당을 갖다가 이렇게 탄압한다. 그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그러다가 그래서 결국 남은 게 뭐예요? 남경필이 됐잖아. 그래서 내려갔죠. 그리고 끄트머리 가서는 또 그, 상처뿐인 예. 단일화처럼 얘기를 지금 예. 이 1000명 여론조사를 보고 제가 느낀 거는 일단 정의당은 전혀 변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의당 자체는 지금 아까 일의 경우 이게 다 더불어민주당이 아예 비례대표를 냈을 경우에도 7.8. 다음에 시민을 위하여하고 정치개혁연합하고 민주당이 같이 합쳤을 때는 8.3. 그다음에 열린민주당도 8.3. 그러니까 신생 지금 당 만들어진 지 2주도 안 된 정당한테도 지지율이 참 이런 거고요. 다음에 지금 열린민주당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민주당이 정치개혁연대 시민을 위하여 합쳤을 경우에 정의당 7.7. 예. 굉장히 많이 쏠리는 상태로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국민의당에 막 추격을 받는 이런 상황이 돼서 선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한 20명, 30명 비례대표 지금 뽑아놓은 게 그 정도는 20 나갔는데 명입니다. 20 명. 문제는 지역에 지금 71개를 내보내서 그 지역구에 폭탄 노릇을 하는 거죠. 네, 고춧가루 이분들이 뿌리겠다 이거죠. 깎아낼 거는 민주당 표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식으로든 자기네 지역에 있는 현직 의원인 출마를 했던 5명 후보들 그쪽에 대해서 윤소아 원내대표, 심상정 대표, 그리고 이정미 의원, 김종대 의원, 거기에 여영국 의원까지 이 5명들이 모두 다 욕심을 부리면서 지역에서 거두게 되면 얼마든지 70석 가운데 5개는 우리한테 양보하겠지. 이 셈이 있고 예. 15석 정도 들어가서 여전히 원내 교섭단체가 되겠다는 목표. 그러니까 자기들 것만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운전할 때 제일 무서운 차가 자기 차만 신경 쓰고 가는 차입니다. 맞습니다. 주변의 흐름을 모를 때 딱 지금 보면 그렇게 운전하고 계세요. 여기 잠깐만요. 저번에 정의당이 국민의당한테 추월당했다고 하는 방송 짤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것도 선관위 요청으로 지금 삭제됐거든. 예. 이거 읽어줘야 돼. 12일 전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그 민주당 이걸 보고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응답률 6.9 대상으로 몇 가지 상황을 상정한 비례대표 정당 투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몇 가지 상황 아까 보여드렸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여론조사 개요를 꼭 말씀드려야 돼요. 무선 80, 유선 20 자동응답 조사 방식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다음에 응답률 6.9. 6.9 다음에 무선 80, 유선 20
그리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이 정도면은 이게 리얼미터예요? 그렇지. 네. 좀 이 매끄럽게 정도면은 한번 좀 굉장히- 읽어줘봐요. 굉장히 진행할 잘한 거로. 거예요. 예. 그 아주 탄탄한 여론조사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사실 보수의 목소리와 또 진보 개혁 진영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거의 반영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도 지금 뒤에 결과가 나왔다는 건 정의당은 진짜 오판이다 이거. 이대로 갔을 때는 심 대표 심원이 이제는 정계 은퇴를 하셔야 되는 수준으로 갈 겁니다. 아니, 그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거고 저는 황교안 대표가 손잡고 4월 16일에 나가실 이번 거라고 주말 생각합니다. 엄청 급박해지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미 급하게 나간다고 보셔도 될 왜 겁니다.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빨리 자기가 사퇴하고 저 비대위든 선대위든 이쪽에다 막 넘기고 자기 지역구 나 지키던가 아니면 지역구에서도 나는 저 민주당에게 물러날 테니까 최소한 나를 빼놓고 다른 당원들이 전당원 투표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사신성인하지 않는 한 이대로 가면 정의당은 쪼그라들고요. 그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하셔야 돼요.